나란히 3연패 중인 두 팀이죠. 현대건설과 KGC 인삼공사의 경기를 순수하게 데이터에만 기반해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과연 데이터는 어느 쪽의 반등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을까요? 시작하기 전에요.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저희 영상 제작과 분석에 정말 큰 힘이 되는 슈퍼생스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오늘 분석은 총 5단계로 진행할 거예요. 먼저 양 팀의 현재 상황을 데이터로 짚어보고요. 그 다음엔 경기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들을 살펴볼 겁니다. 이어서 시장의 예측인 배당률을 뜯어보고 이걸 토대로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반전의 근거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두 팀의 현재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들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. 데이터를 보면요, 두 팀 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게 바로 보입니다. 현대건설 7연승까지 하다가 지금 3연패에 빠졌고요. KGC 인삼공사도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, 마찬가지로 3연패 중입니다. 두 팀 모두 분위기 반전이 정말 절실한 상황인 거죠. 그런데요, 두 팀의 부진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248이라는 숫자예요. 이게 뭐냐면 KGC 인삼공사의 총 공격 범실 횟수인데 자료에 따르면 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. 이건 그냥 실수가 잦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구조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KGC의 약점이 범실이라면 현대건설의 부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이번에는 현대건설 내부로 좀 더 들어가서 선수와 전술 요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현대건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외국인 선수를 한번 보죠. 자료를 보면 197cm의 신장을 가진 카리 선수와 수비가 안정적인 자스티스 선수가 있는데요. 데이터상으로는 두 선수 모두 좀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. 카리는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고 자스티스는 공격력이 상대적으로 아쉽다는 점이 나타납니다. 바로 이 33%라는 수치가 카리 선수의 최근 공격 성공률입니다. 팀의 주포 중 한 명의 효율이 이렇게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죠. 그럼 카리 선수의 공격 성공률은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? 자료에서는 3가지 원인을 지목하는데요. 무릎 상태가 좋지 않고 피로가 쌓였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범실이 늘었다는 겁니다. 신체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. 이런 선수 개인의 문제는 바로 팀의 전술적 취약점으로 이어집니다. 현대건설의 리시브 효율이 30%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공격 패턴이 그냥 양쪽 사이드 공격에만 의존하는 굉장히 단조로운 형태로 바뀌어버려요. 상대팀 입장에서는 예측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. 이건 명백한 약점입니다. 두 팀 모두 약점이 분명한 상황이네요. 그렇다면 이런 변수들을 종합해서 승리 확률을 예측하는 시장은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배당률에 숨겨진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이 배당률 흐름을 보면요,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. 보통 연패에 빠진 팀이면 승리 기대감이 낮아져야 하잖아요? 그런데 현대건설의 배당은 초기 1.36에서 1.28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. 이건 시장이 현대건설의 승리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. 이 배당률을 승리 확률로 바꿔보면 더 확실해집니다. 시장은 현대건설의 승리 가능성을 무려 78%로 보고 있어요. 최근 성적인 연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높은 신뢰도입니다. 자료는 이 현상을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 시장의 데이터는 KGC 인삼공사가 지금의 현대건설이 연패를 끊기에 가장 좋은 상대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전부 종합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뭘까요? 자료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 추천 시나리오는 2가지입니다. 첫째, 현대건설의 승리. 그리고 둘째, 양 팀의 총 득점이 기준점인 178.5점을 넘을 거라는 예측입니다.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명확합니다. 첫째, KGC를 상대로 과거 전적이 강했다는 점. 둘째, 조전 선수들이 4일간 휴식을 취해서 체력을 회복했을 가능성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확인했던 KGC의 높은 범실률, 즉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.
물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. 경기 초반에 카리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45% 이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. 또 자스티시 선수가 상대의 집중적인 서브를 흔들리지 않고 받아내야 합니다. 이 두 가지가 오늘 경기의 승패를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시장이 왜 우리의 직관과는 다른 예측을 하는지 그 핵심적인 데이터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. 도대체 왜 시장은 3연패에 빠진 팀의 승리 가능성을 이렇게나 높게 보는 상식과는 좀 다른 예측을 내놓은 걸까요? 최종 결론입니다. 데이터가 주목하는 건 현대건설의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에요. 그보다는 KGC 인삼공사의 구조적인 약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. 즉, 리그 최다 수준의 범실률이라는 변수가 현대건설의 3연패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승패 요인이라고 판단하는 거죠. 따라서 이 경기의 향방은 현대건설이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 KGC가 얼마나 스스로 무너지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. 이게 바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통찰입니다.